안녕하십니까. 퀴트린 황성진입니다. 자, 오늘은 입시를 꼭 알아야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아예 답을 써놨죠. 학원 강사의 머스트라고. 자, 그럼 요 내용들 한번 같이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강사가 반드시 대입 정보를 알아야 되는 이유를 4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전에 오늘은 페이지가 짧습니다. 2페이지뿐이라서 제 경험담을 같이 먼저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진행을 좀 해볼게요. 제가 입시 관련돼 가지고는 크게 머릿속에 남는 기억이 한 4개 정도 있는데, 맨 처음은 제가 완전 꼬꼬마 때 강사 한 1년 차 넘어갈 때 그때 수학 전문 학원으로 들어갔어요. 이 수학 전문 학원에서 영어 반을 오픈을 해가지고 이제 영어도 늘려보자 라고 해서 나중에는 수학 영어 전문 학원으로 타이틀도 바꿔 간판도 바꿔주시긴 했는데, 일단 가니까 다 수학 선생님들이고 영어가 다 저 혼자였거든요. 그러면 아니 다 수학 위주로 얘기를 하고 이 수학 선생님들의 그 이과적인 마인드로 이제 얘기하는 거 적응도 안 되고 막 그랬는데, 물론 거기서 이제 지금의 베프 강사 생활의 베프도 만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든 수학 선생님 이기고 싶은 거예요. 혼자지만.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아이디어를 떠올린 게 배치표를 하나 구해가지고, 그 고3 배치표 있잖아요. 그래서 고3은 제가 겁나서 못하고 애들 인생 조질까봐 못하고, 고1, 고2 애들 이제 모의고사 보면 한 명씩 불러다 상담을 해줬어요. 그 상담 별거 없었습니다. 애들 그 표준 점수로는 이제 비교가 안 되니까 100분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학생들 100분위 평균 딱 잡은 거랑 요 배치표에 있는 거랑 해갖고 요 라인이 네가 갈 거다 하는 거,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과목 조금만 더 잘 보면 너 여기 갈 수 있다 뭐 이런 걸 해줬어요. 했는데 예상치도 못했던 이익을 제가 얻었습니다. 뭐였냐면 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굉장히 좋아했고, 그 학부모님들도 저에 대한 신뢰가 많이 올라갔고, 그 1학년 때부터 애들 대학교 어디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제가 얻은 건 뭐냐면, 그때 꼬꼬마일 때니까 처음으로 학생들의 타과목 점수들을 같이 보게 되잖아요. 모의고사 점수를 보니까. 그러니까 보고 나서 어떤 걸 느꼈냐면, 아니 쟤 완전 영어 시간 바본데 수학이랑 과학은 엄청 잘하네? 바보가 아니었네?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아니 얘는 진짜 영어 시간에 빠릿빠릿하고 정말 잘해서 완전 모범생 훌륭한 학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 수학 점수 보니까 답이 안 나오네? 이런 것들도 같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걸 그때부터 보는 게 좀 강박관념처럼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수학 선생님이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였냐면, 외고 입시가, 제 학원계 좀 계셨던 분들은 생생하게 기억하실 거예요. 외고 입시가 영어 시험을 봐가지고 들어가는 입시였고, 그때 외고 열풍이 불면서 엄청 전국에 대형 학원들이 많이 생겼어요. 초대형 중등 학원들이 많이 생겼고, 제가 그런 학원들 중에 학원 하나가 고등부를 오픈한 곳에 제가 들어가 있었고, 목동에. 그랬는데 거기서 그 특정 외고 영어과 애들을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외고 입시가 영어 중심에서 그 다음에 바뀌었죠. 이제 전체 내신, 전 과목 내신을 보는 걸로 바뀌고 나니까 영어만 보고서 왔던 애들 반을 가르칠 때는 제가 그때 스트레스 엄청 받았거든요. 뭘로 받았냐면, 나 나름 영어 잘하는 강사인데 저 나름 당시에 토익 3개월 연속 만점 받고 이러던 강사인데 탭스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탭스 수업을 하는데 한 30명 있으면 그 중에 5명은 저보다 영어를 잘해요. 탭스 점수도 저보다 높아요. 제가 그때 930점인가 그랬는데 930 넘는 애들이 거기 여럿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수업 준비하느라 엄청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랬었는데, 그리고 진짜 초극 상위권 애들, 영어 한정 초극 상위권 애들을 수업하다 보니까 모든 수업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맞춰 있고 수업 방식도 거기에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딱 전 과목 내신을 보는 걸로 바뀌고 나서 그 해 신입생 그 외고 영어과 애들이랑 수업을 하는데, 애들 상태가 너무 다운돼 있으니까 영어 한정으로 다른 과목은 더 잘해야죠. 다운돼 있으니까 제가 그동안 준비해왔고 이렇게 수업해야지라고 하던 방법론이나 컨텐츠가 다 학생 수준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고려하지 않고 내 수업을 그냥 원래 하던 관행대로 해버리니까 여기서 또 트러블이 생기는구나 라는 것도 아주 크게 뒤통수를 크게 한 대 맞은 느낌을 들었고, 세 번째 케이스는 언제냐면
제가 과고에 합격자 반을 하고 있었어요. 3년 정도 했었는데, 그때 한성가고 세종가고 학생들 합반으로 겨울방학에 합격자 발표 나면은 했는데, 그때 한 70명 정도를 한 반에 놓고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제가 모은 게 아니에요. 수학 선생님이 그 한성가고 세종가고 수학 1타급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파트너로 저를 너 한번 해볼래? 하고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했는데 첫 수업을 하는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거 수능 몇 년도에 나온 건데 하고 예문을 써줬는데 애들이 눈빛이 그냥 오 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관심 없는 거랑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런 눈빛으로. 잘 몰라서 쉬는 시간에 수학 선생님이 계시길래 담배 피면서 여쭤봤죠. 제가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애들 반응 왜 이런 거야? 애들 과거 애들이면 다 서울대 간 애들 아니었나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 막 웃으시면서 선생님이 실수했다. 쟤네들은 수능 안 본다. 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과거 애들은 2학년 때 조기 졸업해가지고 수시로 서울대를 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기 때문에 수능 보는 애들은 3학년까지 하고 의대 가려고 이런 애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과거 합격생 애들 같은 경우에는 또 수능을 볼 필요가 없는데 제가 거기서 수능 예문을 쓴 거죠. 그 대입 정보에 무지했기 때문에 특정 학생들의 대입 정보에 무지했기 때문에 발생한 이슈였습니다. 다행히 그 다음 시간 들어가서 야 선생님이 잠깐 착각했다. 잠깐 착각했다. 하고서 어떻게 얼버무리고 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그나마 가장 최근이죠. 2016년도에 영어 절대평가가 발표가 나고 나서 제가 그 전에 이제 입시가 바뀔 때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를 경험을 계속 했잖아요, 몸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과감하게 고3 수업을 2017년부터 안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1, 2에 집중하겠다. 라고 해서 그게 올바른 판단이 돼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도 찍고 어디 가서 세미나도 하고 어디 가서 어깨에 잠깐 힘도 들어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제 경험은 여기까지였고요. 참고가 될 만한 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런 내용들 플러스 좀 일반적인 논으로 4개의 이유들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수업 계획과 목표에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답니다. 자, 특히 고등 하시는 분들은 수능을 하든 내신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선생님들. 자, 내가 내준 숙제 안 해왔어. 그래서 남겨야 돼. 근데 타과목 선생님이 불렀대. 그랬을 때 얘를 보내야 돼요? 잡고 있어야 돼요? 자존심 상은 잡고 있어야지. 나도 강사인데. 내가 딴 과목 알게 뭐야. 내가 잘 나야 되는데. 그죠? 근데 잡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개인마다 판단이야 다르긴 하겠지만. 그죠? 그 다음에 수업을 할 때 내가 주 이틀 하는 게 맞아요? 3일 하는 게 맞아요? 하루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영어 다 하루 하니까 하루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난 이틀 할 필요가 있으면 이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이것만큼은 꼭 알아라라고 확신을 줄 때 기준이 뭔가요? 자, 방금 제가 3가지의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머릿속에 따다닥 하고 답이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입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나선 이런 게 생긴 겁니다. 절대평가가 되고 나서 학생들이 제가 영어 수업을 할 때 하다가 안 해왔어. 남겨야 돼. 근데 얘가 수학학원에서 선생님이 불렀어요. 라고 했을 때 일단 제가 목동에서 좀 짬이 되니까 해당 수학 선생님을 제가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 선생님한테 그 학원 그 선생님한테 내가 확인해봐도 돼요 라고 하면은 나중에 확인해볼게 가고 보냈어요. 왜냐면 영어보다 수학이 훨씬 중요하니까. 대신에 이거 못한 건 나중에 언제 하자고 따로 뺐죠. 제가 좀 희생을 해야죠.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학교 내신 들어갈 때 과학이랑 영어를 항상 같이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그럼 과학 선생님도 직보 부르고 저도 직보 불렀어요. 그러면 어딜 먼저 가야 돼? 같은 시간에 부르면. 저는 과학학원 보냈습니다. 영어의 숙명이었죠. 그러면서도 저는 이렇게 보내는 거에 일말에 그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학생들의 대입에는 그 과목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라는 걸 알고 영어를 못했는데 저 새끼 진짜 새끼라고 해서 미안한데 저건 진짜 인간이 아니면이다 막 이런 수준에 있었는데 영어 할 때는 얘가 카이스트 갔어요. 수학 과학 천재급이었던 거죠. 그런 경우들을 몇 번 보고 나서 이거 학생들이 우리가 입시 학원에서 고등학생을 가르친다는 거는 얘 대학을 보내는 게 가장 1번 목표인데 굳이 내가 얘네들한테 필요한 거 이상을 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수업을 짤 때
학생들의 대입에 맞춰가지고 내 커리큘럼을 짜야지 가장 최적화가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기존에 가졌던 경험, 내 과목에 대한 프라이드, 그 다음에 나만의 강사로서의 기준, 이런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획과 목표를 잡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은 학생들의 대입 플랜에 맞춰가지고, 대입에서 비중이라든지, 아니면 대입에서 내가 가르치고 있는 과목에서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얘가 원하는 대학을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상태에서 이건 꼭 해야 돼? 이거는 조금 천천히 해도 돼? 라고 결정을 할 수 있는가? 라는 거의 기준은 저는 전부 다 대입으로 잡았습니다. 대입을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오는,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수업을 할지, 어떻게 수업을 할지, 학생들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확신은 대입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학생들한테 더 많은 도움이 줄 수 있다. 위에 거랑 연결이 되는데요. 뭐냐면, 이 학생들한테, 이 학생이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가르치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의 학교가, 정시보다는 수시를 선호하는 전통적인 지역이고, 얘는, 내가 2학기 수업하는데 1학기 때 내신을 보니까 1.0 몇이야. 그러니까 얘는 서울대학교 직윤 받아서 갈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최저 맞추는 수준까지만 얘를 훈련을 시키고 최저를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는 수준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타 과목이랑 다 계산을 해보고 굳이 수능을 만점을 받아야 되는 수준까지 가르칠 필요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뭐 똑같은 케이스들이 많이 생깁니다. 최저를 볼 거냐? 아예 최저를 안 보는 전형으로 얘가 가려고 한다. 그러면 나는 내신만 신경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하는 수업에서 수능에 관련된 거는 다 걷어내고 내신이랑 관련된 것만 수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필요 없는 것들을 걷어내서 더 많은 도움을 같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대입 기준으로 생깁니다. 자, 다음 이 현실적인 건데요. 선생님들한테 좀 어필이 될 만한 입시가 크게 변할 때 1타 강사를 치고 올라갈 구멍이 무조건 생깁니다. 이게 운이 일부 적용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입시가 훅 하고 바뀔 때 예를 들어 정시 수시 비율이 확 하고 바뀌던가 아니면 대입 전형에서 특정 전형이 생기던가 없어지던가 아니면은 출제 방침이 확 하고 바뀌던가 요번에 킬러 문제 없어진 거 이런 것처럼요. 했을 때 내가 그 전에 해왔던 게 기존의 메타랑 잘 안 맞는가 살짝 벗어나 있었어. 예를 들어서 내가 킬러 문제급 문제를 수급할 때도 돈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수급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킬러 문제 자신도 없고 많이 안 풀어봐서 자신도 없고 라고 해서 그 바로 밑에 급 반에서 한 2, 3타 여기서 만족하고 있어야지 라고 했는데 갑자기 킬러 문제 안 낸대. 그럼 내가 1타 되는 거죠. 확 하고. 준 킬러는 내가 1타다라는 시장에 뭐가 있었으면은 갑자기 이게 확 하고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경시나 이런 것들이 주가 되던 시절에 이걸로 이제 학생 생기부에 교내 경시나 아니면 외부 경시 그 소논문 이런 것들이 대학 가는데 수시로 대학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시절에 예전 시절에 그런 걸로 내가 여기 요 파트는 경쟁이 좀 적고 내가 전문성 있게 할 수 있을 거나 박사학위도 있어 그래갖고 쭉 하다가 갑자기 그거 하지 마 그러면 갑자기 그 실직자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들이 항상 그러니까 위험과 기회가 한꺼번에 빡 하고 옵니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평소에 대입 정보를 잘 보고 있었으면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겠죠.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죠. 지금 큰 거 하나 남았지 않습니까? 고교학점제. 그러면서 1학년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으로는 1학년은 내신 상대평가, 2, 3학년은 절대평가, 1학년 때 공통과목, 2학년 때 3학년 때는 선택과목, 일반 선택과 전공 선택과목 이렇게 해서 나눠지죠. 대학교처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대입에 반영이 될지는 원래는 8월 말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발표가 안 났어요. 발표 나면 그리고 어느 정도 정해지면 우리 입시 전문가분들이 유튜브에서 다 떠들고 이런 정도가 되면은 비전문가인 제가 한번 모아서 강사 입장에서 해석을 한번 해볼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큰 기회 한번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메타가 바뀔 때 큰 기회가 한번 남았으니까 입시의 대입 정보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대학을 가는 것들이 지금의 메가 트렌드인지 이런 것들이 이거 근데 이게 바뀔 것 같아 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해주시면 본인이 그 틈을 파고들어서 1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 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게 갑자기 주류가 되는 거예요. 비주류였는데 주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혜택을 요만큼 받았지 않습니까?
수시가 확대되면서 고3 안 하고 내신에다 집중을 하던 제가 갑자기 이렇게 유튜브도 찍고 세미나도 하고 어디 가서 대화할 때 어깨에 뻥도 살짝 들어갔다 나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입시가 변하면서 제가 그냥 해오던 것들이 운 좋게 맞아떨어져가지고 이런 결과들도 만들었고요. 무조건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대입을 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이유입니다. 새로운 커리어 패스가 될 수도 있다. 입시 컨설턴트가 되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우리 애들 좀 대학교 잘 보내고 싶어갖고, 근데 어디 물어볼 데 없으니까 내가 자료 보고 막 공부하고 유튜브 보고 공부했어. 그래가지고, 쟤네들도 어디서 정보 얻을 데 없으니까 내가 아는 데서 그 진실성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애들 좀 도와줬는데 애들이 대학을 잘 갔어. 원래 그 점수로 갈 수 있는 것보다 한 두세 칸 더 위로 갔어. 뭐 이런 경험들이 쌓였어. 그러면 이쪽으로 틀어서 입시 컨설턴트가 되실 수도 있죠. 제가 만나뵌 입시 컨설팅을 하신다는 분들이 대략 한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분 중에 두 개로 나눌 것 같습니다. 커리어 패스가. 한쪽은 대학교 입학사정관을 하시다가 이제 컨설턴트가 되신 분들이 계시고, 한쪽은 강사를 하다가 이쪽에 관심이 있으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컨설턴트가 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랬을 때 우리의 제2의 직업이 될 수도 있다. 강사를 하다가. 그리고 입시 컨설팅은 항상 인력난에 시달립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입시 컨설턴트를 공식적으로 양성하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야심차게 했다가, 야심차게 뭐,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이런 데서 오픈을 몇 개 하고, 저도 거기 이른바 교수로 이름을 잠깐 올리기도 했었는데, 폐강됐어요. 신청자 없어. 10명이면 한다는데 5명 신청해갖고 폐강된다 그랬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름 블루오션입니다. 대입이 없어지겠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부터 합격하려고 얼마나 과거시험 합격하려고 난리를 치던 민족인데 대입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커리어 패스가 될 수도 있다. 지금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대학교 어떻게 하는지 관심을 가지면서 정보를 누적하면서 준비를 하신다면 충분히 컨설턴트가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이유로 요약을 해드렸어요. 꼭 대입을 알아야 되는 이유. 그죠? 우리 아이들, 최소한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대학 어떻게 가는지는 항상 추적하면서 기록을 누적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딘지를 항상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아마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강사의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나 소양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 2개 소개시켜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워낙 유명한 사이트 베리타스 알파입니다. 이것도 모르시는 분 혹시나 계실까봐 그런데 베리타스 알파가 우리나라의 입시 정보가 올라오는 웹사이트 중에서 가장 권위가 있고 가장 빠른, 여기 정보가 제일 빨리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의견 말고 팩트 베이스로. 그래서 베리타스 알파는 꼭 즐겨찾기에 등록을 해두시고 궁금할 때마다 한 번씩 여기서 검색해서 뉴스들 보시고 최근 뉴스들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은 안 보는 사람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 계실 겁니다. 무조건 그렇습니다. 베리타스 알파는 입시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머스트로 참고하는 사이트 중에 하나니까요. 반드시 즐겨찾기라도 꼭 해놓으세요, 지금. 자, 두 번째는 괜찮은 뉴스라고 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괜찮은 입시 있죠? 이쪽도 이제 베리타스 알파처럼 이런 입시 정보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분석된 의견들이 아주 훌륭한 의견들이 컨설팅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분석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 곳이니까요. 여기도 참고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맨날 까먹는데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셔도 되고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주셔도 모르는데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댓글을 써주시면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